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무소 정경사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정경사 TV 강의 대상 물건 선정은 투자할 만하다든지 권리 분석에 어떤 특징점이 있다든지 하는 물건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로드뷰로 물건 주변 살펴보셨고, 이 신림역이 역세권이라고 그러기에는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군, 성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좋으네요. 공원도 인근에 있고 신림고등학교 가까이 있고, 주거 입지 여건 초등학교도 있고, 주거 입지 여건은 중에서 약간 상으로 레벨을 한 2단계 정도 올리는 위치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 신림동 1583-38 경매 기일은 1월 22일, 감정가 19, 한 20억짜리가 1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 22일 날 진행되고, 청구 금액이 항상 청구 금액이 정경사 TV 이 자부하는 게 법률 전문성, 오랜 직접 투자 경험에서 축적된 경매 노하우,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 금액이 작으면은 항상 살펴보는 게 취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죠. 모든 노력이 지금 이렇게 권리 분석을 힘들게 하시고, 또 현장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12억 6,700, 1억 2천 수표 찾아갖고 입차 기일날 참가까지 했는데, 딱 법원 앞에 붙은 거 보니까 경매, 취소, 취하, 정지 등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청구 금액을 봐야 되는 겁니다. 경비청 채권자는 개인이고, 토지 면적 45평, 건물 면적 93평. 여러분, 다가구 주택 기본 요건 아시죠?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한 가구 한 주택으로 되기 위한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660 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 주거 면적으로 사용되는 게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 요건이 어긋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됩니다. 혹시 요건에서 벗어나는 용도 변경을 했다든지 3계층에서 4계층이 됐다든지 지하를 근린 생활시설을 넣었는데 주거 용도로 세가 안 나가니까 그냥 살 사람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요건에 벗어나는 다가구주택은 취득하신 다음에 용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찰 본 다음에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혜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등기 내역 먼저 하나은행 2019년 3월 7일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배당. 이 확정일자는 등기 내역에서 일자 순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조건 비율 배당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 채권, 가압류, 압류 등 우선적 효력이 없죠. 이 임차권에는 물권적 효력과 진배 없는 그런 배당 순위에서 이 소액임차보증금은 2019년 기준입니다. 왜? 담보가치가 저하가 되는 겁니다. 2019년도가 아니라 2024년에 개정이 됐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2019년에 대출을 내준 담보 채권자가 담보가치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형법에서도 소급, 효력,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는 적용하지 마라. 왜? 행위 시에, 이 대출 시에 담보가치를 저해하는 그런 채권, 배당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중요합니다. 이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14명, 미상 2인, 합계해서 2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증금 합계가 총 18억으로 15억 8천은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고, 이렇게 전입하고 사업은 했지만은 보증금이 기록이 기재가 없는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해서 19인 이하여야 됩니다. 요건이 다행히 16명 요건에 합계되고, 합계 금액은
18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한 금액은 15억 8천이고 전원 후순위 이 확정일자에 의해서 쭉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강제경매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눈에 띈다는 거는 세가 안 나갔다는 거를 미뤄 짐작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제대로 나갔으면 임차권 등기할 리가 없어.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를 했다든지 그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 데 이사갈 특단의 사정이 있어갖고 이사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이 순위가 보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유지를 안 해도, 점유 상태를 유지 안 해도 임차권 등기가 그거 대체하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1년에 700억씩 총 3,500억, 그 다음에 10명 중에 6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경매 사건에 들어가서 자기 압수표 입찰보증문을 걸었다가 입찰보증문을 법원에 띄는 경우, 그러니까 찾지 못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외에 그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대법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을 2억을 추가로 또 걸어라. 그 공인중개사 2억 외에 해서 매수 신청 대리 내는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됐습니다. 권리분석 50만 원 범위 내 다 못 받죠 뭐 범위 내니까. 그러니까 그 합의되는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맡기셔갖고 그 복잡한 건에 경매는 위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선입견이 그대로 현실로 나한테 적용이 돼서 입찰보증금을 띄는 경우 최소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세입자가 많습니다. 이거 이제 다 보증금을 받으면 웃으면서 합의하고 헤어질 수가 있는데 돈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돈 받으면 쉽게 합의가 되니까 명도가. 근데 이 본건에서는 명도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찰 매수 대리까지 해서 그 의뢰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 이 법원 직원이 그 경매 기일 일주일 내지 그 2주일 사이에 현장 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 전입세대 열람 외국인 체류 확인을 확인해서 올린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명세서는 이 보증금이 나와 있는 경우 차임, 전입신고일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쭉 기록하고 물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갱신해서 이해관계인한테 열람에 그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소액임차 보증금이 3,700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은행은 전액 말소 기준 권리 가장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채권액이 그 실제 채권액이 9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이 경매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소유자가 일단 원금 일부 상환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있다는 거를 그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임차 등기 앞서는 경우에는 그 다 받고 소액임차 보증금 받고 못 받는 금액, 그다음에 쭉 못 받는 임차인들 임차 금액 이거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명도시에 얼마만한 애로사항을 겪을지 예상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지방세로 추정이 됩니다. 교부 청구를 항상 주의깊게 보시라고 그 정경사 TV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악 세무서로 추정이 되죠. 그 다음에 성공공은 뭐로 추정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수원일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세 군데서나 이 교부 청구가 들어왔다는 거는 혹시 소유자가 여러 군데 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 세금이 그 연체된 거 아닌가로 또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낙찰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정가 20억짜리 예상 낙찰가 뭐 한 70% 정도 계산해서 14억. 제가 보는 그 사이트에서는 14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항상 그 말씀드리다시피 현장에 가셔갖고 급매물 나온 거 유사한 물건이 아까 우리 로드뷰에서 봤지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로 물건 나온 것들이 시세 조사해 보시고 급매물을 베이스에다 깔고
그 다음에 누가 추임새 밀어제끼고 뭐 경매 좀 잘한다 해서 부탁했더니 그 사람은 1등해야 돈을 받으니까 수익을 올리니까 이 매수신청 대리인은 2등에도 그 실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력 좀 높게 쓰셔야 됩니다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금액에 내놨는데 금매 시세를 한 2개 정도는 꼭 수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입찰장 가서 떨어지면 내가 그거 아니면 살 물건 없냐 이걸 사겠다 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현장 가서 다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울 거리나 그래도 들을만 했다 하시는 경우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기정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